리더십의 형태가 완전히 바뀌었다. 옛날엔 리더는 책상에 가만히 앉아서 이제 지시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AI 시대에는 뭐가 중요하냐? 좋은 질문으로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 이게 바로 리더의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보다 더 성능 좋은 AI를 도입하면 생산성이 올라가겠지 그런 거죠. 천만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조직 문화가 AI를 잘 쓸 수 있는 거기에 맞는 건강한 문화이냐. 수직적인 권위주의 이제 이런 조직들은 점점 살아남기가 힘들어질 겁니다. 안녕하세요. 경영혁신을 화두로 글 쓰고 책 쓰고 자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코딩의 중요성이 없어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코딩 여전히 중요하죠. 근데 이제 그걸 누가 하느냐. 옛날에는 이제 코더, 프로그래머, 개발자란 분들이 코딩이라는 걸 했었잖아요. 근데 이젠 그걸 AI가 한다라는 겁니다. AI가 너무나 빨리, 너무나 정확하게 잘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코딩을 하던 그 코더 분들은 이제 뭘 해야 되냐 그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것도 역시 비유하자면 코드를 짜는 작업들을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벽돌을 쌓아 올리는 그런 작업이라고 비유를 하면요. 이제 그건 어떤 기계가 나와가지고 너무나 빨리 너무나 정확하게 벽돌을 잘 쌓는다고요. 그럼 이제 사람은 뭘 해야 되냐? 단순히 기능적인 그 기능성에 매몰되면 안 된다라는 거고 좀 더 시선의 높이를 높여서 어떤 집을 과연 우리가 지을까? 집의 컨셉이라든가 지형을 보고 아 여기에는 이런 집을 짓는 게 좋겠네. 그 집에 살 사람들, 구성원들 그 취향 이런 것들을 보고 이런 기능을 가진 집을 짓는 게 좋겠네. 일종의 이제 창조자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단순히 내가 어떤 결과물을 구현해내는 것뿐만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내 아이디어들을 실제로 구체화시키는 그런 능력. 특정 분야의 작은 구체적인 성과를 만드는 거를 넘어서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거시적인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세상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걸 이제 빌더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해당 분야의 창조자 같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근데 여기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럼 그게 코더만의 문제냐라는 겁니다. 나는 마케팅 하는 사람인데요. 나는 디자인 하는 사람인데요. 나는 상관이 없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기능적인 기능성에 매몰되지 마시고 좀 더 시선의 높이를 높여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의 근원적인 가치는 뭔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시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CEO 분들 만나서 이제 그런 주제의 교육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AI 시대의 리더십 이런 거죠. 리더십의 형태가 완전히 바뀌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어떤 리더십이었냐? 쉽게 말하면 보고받는 리더십이요. 리더는 책상에 가만히 앉아서 이제 지시만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조직 구성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일종의 보고서, 기획서 같은 것들이 리더의 책상 위에 딱 올라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리더는 그걸 보면서 잘했네, 괜찮네, 이건 아니지, 이거 다시 해. 뭐 이런 역할들을 했었다고요. 근데 이제 AI 시대에는 뭐가 중요하냐? 계속 우리 이야기 나누고 있지만 질문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조직 구성원들이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할 건지 그걸 좋은 질문으로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 이게 바로 리더의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방향을 잘 잡고 나면 AI를 통해서 엄청난 결과물들이 또 막 쏟아져 나올 거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것들은 어떤 것들인지 선별해내는 리더의 안목, 리더의 역량, 리더의 능력 이런 것들이요. 그걸 이제 보통 큐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큐레이터로서의 리더십 이거 역시 중요해질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AI는 절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AI가 만들어낸 이 결과물들을 가지고 리더인 내가 최종적인 결단을 내리고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 이런 결단의 리더십이 이제 새로운 AI 시대에 적합한 리더십으로 부장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영 분야에 아주 금원이라 그러잖아요. 이제 조직 문화가 전략을 이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AI가 중요해 그랬더니 많은 기업들이 많은 조직들이 AI 툴 도입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보다 더 성능 좋은 AI를 도입하면 생산성이 올라가겠지 그런 거죠. 천만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조직 문화가 AI를 잘 쓸 수 있는 거기에 맞는 건강한 문화이냐. 그게 아니면 아무리 비싼 AI 툴을 도입하더라도 성과가 나지 않는다고요. 그럼 건강한 조직 문화라는 건 뭐냐? 질문 시대에 적합한 말 그대로 이제 질문이 넘쳐나는 그런 문화예요. 리더가 독재적인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문화에서는 아무도 질문하지 않습니다.
질문 잘못했다가는 그 뒷감당을 할 수가 없잖아요. 질문 잘못했다가는 그냥 까라면 까. 너 요즘 일이 없나 봐? 뭐 이런 이야기하면 어떻게 질문하냐고요. 그래서 질문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는 문화. 그걸 우린 보통 두려움 없는 조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이 조직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무시받지 않겠구나. 조롱받지 않겠구나. 뭐 차별받지 않겠구나. 이런 안전감이 있어야, 심리적인 안전감이 있어야 어떤 이야기라도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잘 끄집어낼 수 있는 리더의 중요한 능력이라기보다 리더의 이제 미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경청이란 겁니다. 경청. 조직 구성원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경이라는 게 저기 기울일 경자잖아요. 내 몸을 상대방 쪽으로 기울여서 그야말로 정성껏 듣는 거죠. 생각을 해서 뭔가 질문을 한다라는 게, 말을 한다라는 게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일들인데 기껏 그렇게 얘기했더니 리더가 내 얘기를 전혀 안 들어요. 말할 이유가 없는 거죠. 말할 맛이 안 나는 거죠. 이제 수직적인 그런 권위주의, 이제 이런 조직들은 점점 살아남기가 힘들어질 겁니다. 수평적인 네트워크 구조로 누구나 똑같이 얘기하고 누구나 똑같이 함께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문화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경쟁력으로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리더의 경청, 이런 것들이 질문이 넘쳐나는 어떤 이야기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문화를 만들어낸다. 그 문화 속에서 좋은 질문들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러면서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조직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는 거죠.